네. 저는 교육학과 19학번으로 졸업을 했고, 네. 지금 인천광역시 구월중학교에서 사회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장대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임용 초수 합격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임용 초수에 합격한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네. 크게 총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임용 개념은 정말 방대하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걸 다 공부하게 되면 사람 머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핵심 개념과 기출 분석에 집중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어떤 개념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기출 분석이 있습니다. 기출 분석을 열심히 해야 빈출된 개념이랑 아직 빈출되지 않았지만 나올 수 있는 개념을 구분하는 눈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선택과 집중을 잘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4학년 때 학부와 임용 공부를 병행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제가 졸업을 하고 시간이 많은 상태에서 임용을 준비했다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른 개념에 눈을 돌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학부와 병행함으로써 비교적 시간이 부족해서 정말 중요한 것만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야 N수생보다 비교적 유리하게 임용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비결은 N수생보다 현장에서 압박과 긴장이 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 비결은 절실함이에요. 정말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지 라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물론 공부를 시작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너무 부담 가지고 시작하면 욕심도 많아지고 금방 지칠 수 있기 때문인데 하다 보면 실력도 늘고 아는 것도 생기면 자연스럽게 욕심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저는 제가 9월부터 밥을 먹는데 계속 밥 먹으면 식곤증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밥을 최대한 적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살이 53kg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도 정도로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하자. 이렇게 공부는 다시는 못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임하면 좀 더 합격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운인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임용에서 가장 합격에 영향을 많이 미친 요소는 운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본 문제가 실제 시험으로 출제할 확률은 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운이 70%라고 생각해요.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거의 저는 솔직히 제가 8개월밖에 공부 안 했는데 제가 붙은 건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근데 진짜 더 중요한 건 운이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평소에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임용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 전략을 잘 잡고 방향만 잘 잡는다면 무조건 초수 합격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선생님이 되려면 교육학이라는 부분을 공부하고 시험을 봐야 되죠. 교육학을 공부하실 때 핵심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공부를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로 마찬가지로 선택과 집중이에요. 이게 가장 큰 저의 전략이자 공부 방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총 그 교육학 과목이 한 8, 9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빈출 과목인 교육심리,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공학, 교육평가, 교육행정 강의만 수강했어요. 기출로 출제된 적 없는 과목의 강의는 듣지 않고 정리나 암기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빈출 과목인 이 5가지 과목을 완벽하게 공부할 자신도 없었기 때문에 이 5과목만 완벽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외 시간은 투자하지 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의고사 시즌이 9월부터 유명 교육학 강사님 3분의 모의고사를 다 풀어본 것이에요. 매일 아침에 하루에 하나씩 풀었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계속 접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고 시간 관리를 연습했어요. 그리고 교육학 암기는 7월부터 해도 충분하니까 3월부터 암기하려고 막 스트레스 받거나 스스로 막 압박하고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학
개념 강의는 3월 것만 들어도 충분해요. 그 외 심화학 개념 강의나 기출 분석 강의, 문제풀이 강의 안 들어도 돼요. 암기만 7월부터 빡세게 하고 9월에 모의고사 열심히 풀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다 어렵다는 생각을 그냥 머리에 넣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당황해서 얼타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 우비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네. 유튜버 분이 정말 교육학 방향이나 공부 전략이 저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전 지금도 막 쇼츠 뜨면 다 보거든요. 그리고 가채점은 네. 무조건 안 하는 게 이득이에요. 네. 왜냐면 2차 결과가 나오기 전 한 달 동안 2차 준비를 해야 돼요. 만약에 가채점을 하면 틀렸어. 그러면 멘탈이 너무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차 결과가 나오기 전 한 달 동안 2차 준비를 할 동력이 사라진다 생각해요. 계속 2차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어차피 1차 가채점 이렇게 보면 떨어질 것 같은데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소용없을 것 같은데 해서 놀게 될 수도 있고 마음가짐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2차 준비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가채점은 안 하는 게 이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일 1차 결과 나올 때도 가채점 안 했고 정말 예상도 못하게 합격을 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가채점은 안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시간에 2차 준비를 하면 되잖아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용을 1년 동안 준비를 하셨는데 1년 동안의 하루 일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 하루 일정은 상반기와 하반기가 달랐어요. 상반기는 수업 24학점을 병행해야 해서 공강 때랑 수업이 끝나고 저녁 먹은 후에만 공부 시간이 확보됐어요. 그래서 하루에 공부를 많이 해봐야 6시간이었고 그 하루 루틴도 불규칙할 때가 많았어요. 반면 하반기인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해서 항상 오전엔 교육학을 하고 오후에는 전공을 했어요. 7월, 8월은 전공과 교육학 비율을 7대 3으로 했고 하루에 평균 8시간 반부터 9시간 반 정도씩 공부했어요. 9월부터는 전공과 교육학 비율은 8대 2로 가져갔고 하루 평균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했어요. 9월부터는 밥을 먹을 때도 친구와 서로 문제를 내주거나 EBS 인강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적어도 9월부터는 절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11월에 1차 시험을 본 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만약에 운이 좋아서 문제가 쉽게 나왔는데 노력이 부족해서 아쉽게 떨어지면 재수할 때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주변 합격자들이나 합격 수기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7월부터 11월에 바짝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만 진짜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용 시험을 치른 후에 이론 공부도 해둘 걸이라고 느끼신 것이 있었을까요? 교생 실습을 진로가 아닌 제 응시 과목인 지리로 나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의 장점이 있어요. 먼저 수업 기회가 약 6회에서 10회 정도이기 때문에 학생과 접촉할 기회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이 교사라는 직업과 적성이 맞는지 확인하기가 비교적 수월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분석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2차 준비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본인이 응시할 교과로 교생 실습을 나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교생 실습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저는 고등학생 때 이과였기 때문에 지리를 아예 배우지 않아서 완전 노베이스 상태였어요. 그래서 EBS 수능 개념 강의라도 3학년 때 조금 들어두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도 많이 했고 한국사와 교육봉사는 무조건 3학년 여름방학 전에 미리미리 끝내 두어야 합니다. 저는 그러지 못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직 생활을 시작하시고 나서 알게 된 예상 밖의 현실이나 힘들었던 점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저희 반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교사의 쉬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행정 업무랑 수업 준비로 오직 조회 그리고 종례 시간에만 학생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행정 업무도 자잘자잘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꼼꼼하고 잘 챙기는 성격이면 교사라는 직업과
성격과 적성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도 예상하지 못한 사소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임기응변과 순간 대처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합격 후에 현장에서 고민해도 충분합니다.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저는 라포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교사를 신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학생들이 저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애정이 있구나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학교나 집에서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생각을 하든지 선생님께 편하게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정말 제가 추구했던 가치관은 학생들이 도저히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 학기 동안 교직 생활 하셨잖아요. 그때 가장 기억에 남거나 교사로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이 있을까요? 저는 스승의 날이 보람찼습니다. 사실 임용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교사가 됐을 때 모습을 상상하고 스승의 날 때 축하를 받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어요. 그래서 그날 찍은 사진 속 학생들의 표정이 학기 초에 찍은 사진보다 훨씬 밝아 보여서 더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애들도 이제 적응을 꽤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보람찼던 순간은 학생들이 저를 믿고 개인적인 상담을 요청했을 때예요. 아까 라포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라포 형성을 성공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고민이나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 보인 나의 애정이 느껴졌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 개인적인 상담을 저에게 할 때면은 개인적으로 좀 뿌듯합니다. 추가적으로 전남대학교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후배들이나 교사를 꿈꾸는 다른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임용 공부를 할 때 정말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고 절실하게 하되 지나간 일을 후회하거나 자신을 지나치게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1차 시험 공부를 할 때 합격한 선배님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그 합격자가 내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공부 방향과 전략만 잘 잡고 노력하신다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